네, 반갑습니다. 게임학과 동수대학교 게임학과 이동 교수입니다. 비헤이비얼 트리 스타터 킷. 비헤이비얼 트리를 소스 코드 레벨에서 하나하나 뜯어보고 있습니다. 게임의 F로 이야기고요.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시퀀스 보다가 코드 분석하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좀 뺏겼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30분 되게 루즈하게 가버렸는데요. 어, 코드 금방 볼 줄 알았는데 한 줄 한 줄 따라가 보니까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 코드에 시간이 많이 뺏기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는 그 코드가 어떻게 구성돼 돌아가는지는 대충 다 파악하셨을 테니까 코드 분석은 조금 제가 줄이고 내용 중심을 조금 더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비주얼 스튜디오 소스 코드 올리시고요. 여러분도 같이 따라가면서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자, 3.7까지 했습니다. 3.8 필터와 프리컨디션입니다. 사실 이걸 따로 뺀 게 좀 애매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이 부분은 사실 좀 건너뛰어도 상관없습니다. 전제 조건인데 앞에서 우리가 조건하고 같은 이야기입니다. 한번 봅시다. 필터는 특정 조건에서 자식의 동작을 실행하지 않도록 하는 트리의 브랜치이다. 하나의 조건의 일종입니다. 이것도 예로 공격이 너무 지나치게 자주 실행되지 않도록 쿨다운 타이머 장착할 수 있죠. 그래서 약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할 때 그 간격을 설정하는 것, 타겟으로부터 특정 거리만큼 떨어진 경우에 유효한 행동을 하겠다. 하나의 조건으로서 작용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것만 이름 따로 필터라고 지금 정해놓은 것 뿐입니다. 그래서 게임 기획자가 이런 필터를 사용해서 특정 캐릭터나 상황에 걸맞는 행동을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다는 말이 등장하고요. 이 비헤비얼 트리 스타트 킷에서는 세 모듈식 접근 방법 사용할 경우 지금 현재 상태가 모듈식 접근 방법인데요. 시퀀스 일정으로 구현하면 된다라고 이 책에서는 되어 있습니다. 그 말즉슨 우리가 시퀀스가 하나 어떤 일을 발생시킬 때 여기다가 어떤 조건 또는 필터를 갖다가 먼저 선행 노드로 주고 그 다음 노드에 실제 실행할 액션을 넣자는 거죠.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이 액션은 실행되지 않으니까 이런 구조로 가자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이렇게 그 전에 한 것처럼 리프 노드에서 조건들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지만 현대 언리얼 엔진이든 다른 엔진에서는 이러한 구조들은 거의 대부분 필터 구조도 어떻게 하느냐면 데코레이터 사용합니다. 자, 필터를 또는 조건을 좀 잘 쓰여지지가 않네요. 액트에 싸서 시행될 수 있는 구조. 보통 그림을 이렇게 그려요. 이런 식으로 어떤 조건이 있을 때 액션이 일어나는 이런 구조를 싸가지고 실행하는 형태로가 보통 그 요즘 나온 자료에서는 다 이런 식으로 이 파트를 설명하는데요. 그 초창 1세대 BT에서는 이것을 다 리프에 다 넣어서 정의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어느 게 하나 정답이 있는 게 아니죠. 코딩하는 스타일이고 방법론이니까. 그래서 일단은 초기에는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필터를 시퀀스의 시작 부분에 부착하자. 그래서 실행의 초기 단계 필터가 먼저 실행되고 조건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지게 만들 수 있다. 필터에 단일 브랜치가 있으면 이는 시퀀스에서 그 다음에 나오면 된다. 아까 설명했죠? 여러 개의 전제 조건과 다중의 브랜치도 이거는 시퀀스 필터나 프리컨디션의 형태로 만들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퀀스의 필터를 넣을 때 보면 조건이 앞에 붙도록 add condition이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push front로 집어넣도록 했고 액션은 뒤에 붙을 수 있는 형태의 구조로 잡았어요. 이게 과연 뭐 좋은 구조인가는 좀 의심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 구조에 맞도록 우리가 코딩이 필요하겠죠. 첫 번째 우리가 컨디션을 하나
컨디션 하나 주고 넘버 1이 들어간다면, 다시 하겠습니다. 그냥 C라고 할게요. C1이 들어간다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에 대한 액션을 집어넣으면 그 뒤에 붙겠죠. 원이 붙겠고, 문제는 이 상황에서 또 다른 만약에 다중 조건이 들어간다면, 컨디션이 들어가면 어디 들어가냐면 여기 들어가요. 그 다음 액트는 여기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구현하느냐, 구성하느냐 갖다가 유의깊게 지금 책에 나와 있는 이 필터라는 조건, 또 프리컨디션의 조건들을 사용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구조를 봤을 때는. 자, 이런 구조가 있다는 걸 염두에 두는데, 저라면 이 구조 안 쓰겠습니다. 예, 그냥 컴파짓 노드 형태, 시퀀스 노드 형태로 안 쓰고, 우리가 이거 갖다가 인캡슐레이션 해서, 인캡슐레이션 아니라 이 구조를 갖다가 무슨 구조였습니까? 제가 말이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네, 데코레이터를 써서 구현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3.8절에는 뭐 그런 설명들이 있다. 이러한 상황들 설정해 줄 수 있다는 이야기였고요. 그 다음에 3.9절 봅시다. 브랜치 타입 중에서 또 가장 많이 쓰는 게 셀렉터죠. 네, 그 셀렉터 가장 흔한 브랜치 타입이다. 월드상에 존재하는 여러 장애에 대해서 여러가지 시도를 갖다가 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있을 때, 그 경우의 수를 셀렉트의 자식으로 넣어서 첫 번째 왼쪽 자식부터 시도를 하는 거죠. 실패하면 넘버 1이 실패하면 넘버 2를 시도하고, 넘버 2가 실패하면 넘버 3가 시도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런 형태를 구성할 때 많이 쓰는 게 셀렉터입니다. 그런 시도들 중에서 첫 번째로 성공하는 시도를 반환하는 게 셀렉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로봇 경비병 예제 앞에서 늘 봤던 예제에서는 셀렉터가 어디 쓰이냐면, 선택할 수 있는 세 가지 주요 행위 중 하나를 선택하는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분기는 플레이어를 공격하는 거였고요. 자, 이게 실패했을 경우에는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죠. 두 번째 분기를 시도하게 됩니다. 두 번째 분기는 플레이어가 마지막에 발견된 위치 근방을 탐색하는 것이었죠. 자, 이것도 실패한다면 임의의 랜덤 위치에 대한 탐색이 시도되는 형태로 구성이 되겠죠. 자, 코드 관점에서 보면 셀렉터는 시퀀스하고 완전 반대의 상황이죠. 시퀀스는 하나라도 자식이 실패하면 뒤를 실행하지 않는 것이고요. 셀렉터는 실패하면 그 다음 자식 노드를 실행하는 것이니까 반대 상황이지만, 자, 코딩하는 경우로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합니다. 코드 두 줄 다릅니다. 자, 일단 컴파짓에서 발생될 거고요. 뭐 어떤 코드가 다른지만 봅시다. 업데이트 문을 보시면 자식을 current child를 실행합니다. 첫 번째 자식을 실행한 그 결과가 만약 성공이다, 실패가 아니다, 그럼 그냥 바나나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실패다, 그러면 넘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 자식을 검토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성공하면 바나나는 거예요. 실패하면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 동작했을 때 끝까지 엔드까지 왔단 말은 다 실패했다는 거죠. 그때 실패에 반환한 겁니다. 뭐가 바뀌었습니까? 성공이 아니면 반환해라. 다 끝났을 때 성공이다. 실패가 아닐 때 반환하라. 다 끝나면 때도 이 Y문에서 못 빠져나왔으면 그건 다 실패한 것이다. BH 이 파트 이 두 줄 바뀐 거에 불과합니다. 간단하죠. 네, 이걸로 완전히 다른 반대의 성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답니다, 사실. 그래서 셀렉트 코드를 갖다 간단하게 한번 우리가 좀 봅시다. 자, 셀렉터는 컴파짓 노드에서
상속받았고요. 여러 자식을 붙일 수 있는 거죠. 컴파지 노드라는 것은. 자, 보시면 자, behavior에서 컴파짓을 받았고, 얘는 add child, remove child 하는 기능만 가지고 있는 녀석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초기화, 첫 번째 자식으로 초기화 시켜준다. 이것도 시퀀서가 동일하네요. 그리고 현재 current의 current 자식의 수행을 시행해서 그 결과를 스테이터스로 반환받습니다. 이게 성공이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실패면 계속 그 다음 자식으로 넘어가는 구조예요. 되셨나요? 자, 이 구조도 마찬가지로 목 컴파짓에서 아까 템플릿을 만들어 놨으니까 지난 강의에서 자, 셀렉터라는 이름을 그냥 넣기만 하면 목 셀렉터가 될 거고요. 디버깅은 하지 말고 이 코드 내용만 한번 테스트 내용만 볼까요? 테스트 결과는 무조건 석세스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식 2개 만들었어요. 자, 자식 2개에 대해서 첫 번째 틱을 돌렸습니다. 그 말 즉슨 뭡니까? 첫 번째 자식이 실행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러닝의 상태가 유지될 거고요. 아직까지 첫 번째 자식은 종료되지가 않았습니다. 종료가 0이란 말이죠. 그런데 첫 번째 자식의 리턴 값을 실패라고 우리가 명시적으로 밖에서 일단 잡아 넣었어요. 셀렉터에서 실패면 어디로 전환됩니까? 셀렉터에서 두 번째 자식으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틱을 돌려보시면 여전히 러닝 상태고요. 자, 첫 번째 자식은 종료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이니까. 자, 이 체크 코드에서 에러가 안 난단 말이죠. 자, 이것을 검증하는 코드고요. 두 번째 봅시다. 이번에도 자식이 2개입니다. 자, 그냥 똑같이 돌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 자식에 대해서 돌 거고 러닝 상태입니다. 첫 번째 자식은 아직 종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자식을 석세스로 줬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 셀렉터니까. 두 번째 자식을 볼 필요 없죠? 자, 첫 번째 자식에서 그냥 종료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틱을 돌리면 성공 코드가 스테이터스에 스테이트 코드로 나올 거고요. 첫 번째 자식은 종료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성공과 실패의 2가지 경우를 넣고 실험하는 코드입니다. 자식은 하나고요. 돌리면 러닝이겠죠. 첫 번째 자식은 터미네이트 안 됐습니다. 자, 첫 번째 자식을 리턴 값을 뭐로 뒀나요? 성공을 뒀으면 당연히 성공이란 코드가 나오고 첫 번째 자식은 종료가 될 것이고요. 실패라고 넣었으면 실패라고 나오고 당연히 그때도 종료가 되겠죠. 자식이 하나니까요. 이게 자식수 바꿔가지고 이런 나중에 한번 테스트도 해보시면 재밌으실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코드 내용입니다. 그냥 동작하는 것만 볼게요. 설명은 안 하고요. 여기다 브레이크 한번 걸어놓고 볼까요? 시퀀스에서 코드 걸려있네요. 자, 이것만 딱 보겠습니다. 자식 2개 만들고 첫 번째 틱을 돌리면 첫 번째 자식에 대해서 이니셜라이제이션 시킬 것이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 함수에서 자, 틱을 돌려서
초기화시키고 첫 번째 자식에 대한 러닝 상태를 반환하게 될 것이고요. 자, 러닝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패가 아니죠. 그래서 계속 러닝이 반복되는 형태가 될 거예요. 터미네이트 안 되고요. 자, 그래서 당연히 터미네이트가 안 되어 있다. 아직 0이다. 반환될 거고, 실패를 갖다가 딱 집어넣는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첫 번째 녀석이 종료가 될 거예요. 이거 한번 봅시다. 자, 실패 코드가 들어왔죠. 그럼 러닝이 아니니까 종료가 되겠죠. 여기서 종료가 됩니다. 자, 그래서 종료 코드가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셀렉트는 다음으로 넘어가겠죠. 첫 번째가 종료됐으니까. 두 번째 녀석에 대해서, 두 번째 녀석이 커런트에 들어갈 거고, 두 번째 녀석에 대해서 초기화가 진행될 겁니다. 업데이트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러닝 상태가 유지될 겁니다. 그 터미네이트는 당연히 안 되겠죠. 두 번째 상태가 성공된지 실패된지 아직 이야기 안 했으니까, 자, 끝값이 반환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러닝 상태이고 첫 번째 자식은 종료가 되었다는 것이 체크되는 이런 구조죠. 뒤에 건 보진 않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니까 이걸로 거의 30분 다 써버리더라고요.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하셔도 충분히 어렵지 않게 체크 되시라고 봅니다. 이게 이제 셀렉터까지 이야기였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시퀀스하고 셀렉터 끝났고요. 이제 패럴 병행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병행 구조라는 것은 병렬 구조죠. 병렬 구조하면 무슨 생각나세요? 멀티 스레드 같은 경우 스레드 여러 개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비동기식으로 진행되는 어떤 그런 구조, 병행 처리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패럴 병행 처리는 또 다른 형태의 컴파짓 브랜치. 자, 병행되는 녀석들도 여러 개가 있을 거니까 브랜치로 보다 고급의 제어 구조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어떤 행위가 실행되는 도중에서 유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다. 자, 구조의 특징은 보시면 똑같이 병행적 구조예요. 똑같이 컴파짓 형태예요. 여러 개가 이렇게 붙을 수 있는데, 아까는 우리가 이게 조건이 들어갔다면 조건 한 번 검사하고 마는 건데, 이번엔 뭐냐면 얘가 각각이 다 병렬적으로 이렇게 돌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태의 일을 하다가 이 조건이 만약에 추일 동안에 돌다가 이게 폴스가 돼버리면, 실패가 돼버리면, 자, 이것들이 이제 실행을 멈추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걸 실행하고 있는 도중에도. 왜? 병렬적으로 처리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어떤 상황들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는, 자, 그런 형태가 되겠죠. 자, 이런 거 구현할 때 좋다. 이들 모두 동시에 병렬적으로 실행이 된다. 동시 실행 중에서 그럼 언제 종료하느냐? 그 녀석 중에서 일부라는 것은 한 개가 될 수도 있고 두 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정의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가 실패가 됐을 때, 이럴 때도 종료시킬 수 있다. 이 종료에 대한 조건들도 우리가 좀 조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실제로 이 패럴이 멀티 스레딩으로 동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워낙 빠르게 CPU가 활용되니까 우리가 동시에 실행된 것처럼 보이도록 로직을 짜는 것이지 실제 동시는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병렬 처리되는 것 같지만 코드를 보면 동일 프레임 내에서 자식들이 그냥 순차 처리에 불과합니다. 자, 그래서
이 병행 패러렐이라는 건 구현하기 어렵겠구나 싶은데, 사실 1세대 BT에서는 우리가 실제 실행되는 어떤 로지컬한 측면이 병렬을 보이도록 로직을 따는 거지, 실제는 병렬 처리가 아니다, 그냥 순차 처리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패러렐에 관련돼서 좀 예제를 조금 더 봅시다. 제 옛날 블로그, 이번 챕터에서 많이 들어가네요. BT에 관련된 여러가지 자료가 2014년입니다. 벌써 지금 제가 찍고 있는 오늘 2021년 5월 26일인데 거의 해수로 7년 전에 작성된 자료들이네요. 그때 BT가 국내에 아직 생소할 때 정리한 자료인데 세월이 참 빠르네요. 이때 여러분들 뭐하고 계셨습니까? 자, 일단 수업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페럴이라는 게 2014년 7월 3일에 제가 작성한 자료인데요. 세 번째 컴포짓 타스크인 페럴, 태스크란 말을 써요. 이 언리얼에서 특히나 태스크란 말을 많이 씁니다. 조금 더 크게 할까요? 화면을. 자, 패러럴 태스크는 말 그대로 자식 노드가 동시에 실행되도록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패러렐 태스크는 기본적으로 동작 방식이 시퀀스 태스크와 유사해서 수행되는 자식 중 하나라도 false가 발생하면 모든 자식의 실행을 멈춘다 라고 되어 있는데, 반드시 그렇진 않습니다. 이 시점에서 패러렐 태스크는 상위 노드에게 또한 false를 반환한다. 물론 모든 자식 노드들의 수행이 성공적으로 종료될 경우 true를 반환한다. 두 개 차이는 시퀀스는 한 번에 하나씩 자식 노드가 수행되지만 fail 태스크는 병렬로 실행이 진행된다.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하나의 자식 노드가 실패했을 때 다른 노드를 강제로 종료시키면 문제가 발생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터미네이트라는 조건 앞에서 한번 봤었던 이야기입니다. 자, 게임에서 말도 안 되게 행동을 중간에 멈춘다든지 또 리소스 반환 문제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종료는 사실은 그냥 어버트 시켜버리는 게 아니고 직접적으로 프로세스 죽이는 게 아니라, 실제 구현은 어떻게 하냐면 종료해라는 요청 또는 이벤트를 태스크한테 보내서,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액트 각각 이제 노드한테 보내가지고 현재 실행 중인 행동이 마치면 종료하도록 일반적으로 구조를 짭니다. 또 아까 말한 것처럼 반드시 시퀀스 타스크처럼 하나의 실패라도 발견되면 종료하는 형태일 필요는 없다. 때로는 셀렉트처럼 동시에 실행되는 자식 노드들 중 첫 번째 노드가 성공값을 반환하는 경우에 그냥 끝내버릴 수도 있고요. 또 개념을 좀 섞어서, 자, 지금 자식 5개 중에서 2개가 성공했다 또는 2개가 실패했다, 아니면 60%가 성공했다, 60%, 70%가 실패했다. 자, 이때 성공 실패로 보고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보고 싶은 거는 언제 쓰느냐, 예를 한번 봅시다. 패럴 태스크는 어떤 액션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을 때 가장 흔하게 사용된다. 캐릭터가 어모 지역을 향해서 굴러가면서 상대한테 저주를 퍼붓고 동시에 무기를 교체하는 그런 상황 상상되십니까? 자, 이 세 개의 액션들 일단 중요한 부분 뭡니까? 동시 실행에서는 서로 의존성이 없어야 돼요. 하나의 행동의 결과가 다른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형태의 의존적 구조는 이 병행 처리의 노드로 빼내는 것이 안 좋습니다.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일단 서로 상충되지 않은 행동, 독립적인 행동일 때만 노드를 구성하셔야 되고요. 1대 병렬적으로 처리해도 문제가 없겠죠. 자, 이런 경우, 자, 아주 저수준, 로레벨 행동에 관련된 이야기였고요. 이거 재밌습니다. 좀 고수준 행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만약에 캐릭터들 AI가 그룹의 행동으로 각각 개별 AI를 제어한다고 생각했을 때 이 녀석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분대 규모의 전투의 예를 들어봅시다. 분대 내의 각 분대원들은 각각 고유한 BT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개별적으로 개별 행동으로서 사격을 하거나
어머 지점을 찾거나 무기를 리로드 하거나 애니메이션, 오디오 플레이 등 다 할 수 있다고 봅시다. 자, 그룹의 액션은 자, 그러니까 또 다른 이 하이라키를 주는 거죠. 그룹 BT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각각 분대원들 BT를 모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좀 어두워서 안 보이는데 솔저 1, 솔저 2, 솔저 3 각각의 BT를 시퀀스로 잡아놓고요. 이 녀석들 이 세 개를 묶어진 게 이제 병행입니다. 자, 이 세 개를 묶어낸 이건 분대원 전체에 대한 BT입니다. 자, 이 그룹의 액션을 패럴로 관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각각은 서로 독립적으로 움직여야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의 패럴 태스크를 묶는 고수준의 셀렉트 태스크로 구성된 BT를 발정해 보자. 이때 패럴 태스크는 분대가 취할 수 있는 하나의 전략으로 해석이 가능할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하자! 라는 전략 안에서의 어떤 병영 트리가 있겠고,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지고 있으니까 후퇴하자라는 고수준의 어떤 전략에 맞는 각각 분대원 행동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공격하자에서 어떤 걸 보고 후퇴로 넘어갈 거냐라는 행동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군사가 70%가 죽었어. 자, 페일이 됐어. 자, 그런 상황들을 결합해서 셀렉트로 판단해낼 수 있겠죠. 이해가십니까? 만약 하나의 전략 상황에서 팀원 중 한 명이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패럴 태스크는 전체 동작을 멈추고 실패를 반환하게 된다. 이때 셀렉트는 또 다른 전략으로 한 명이 죽었을 때 다른 전략으로 이제 전체가 셀렉트에서 관리되니까 태스크를 옮겨서 전체 분대원들이 일관적으로 전술적으로 행동하도록 보이게 만들 수 있겠다. 자, 이걸 아주 대충 추상적으로 표현한 글입니다. 됐습니까? 흥미롭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병행 처리한다라고 그냥 봤을 때랑 이런 노드들을 어떻게 구성해서 쓸 수 있느냐, 확장성이 얼만큼 있을 거냐 생각하는 것은 또 별도의 어떤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페럴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구조가 내용이 좀 많네요. 여기까지 일단 좀 끊고 그 다음 영상에서 좀 이어서 페럴에 대한 실제 구현의 내용을 좀 상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